자, 그러면 이제 논술을 잠깐 빨리 해드릴게요. 논술은 오늘 제가 먼저 인문 논술 할 거고요. 저희 지금 수리 논술 강사님이 오셔갖고 수리 논술까지 할 건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잡아먹진 않겠습니다. 자, 논술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가 해야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 아이가 개상위권이라면 논술 굳이 해야 될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예 스토리텔링 갖고 학업 잘 짜가지고 저 같으면 그거 준비시킬 것 같아요. 굳이 논술까지 시키면서 수능 대비를 망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수능 만점이 낫지 않을까요? 서울대 갈 수 있는데. 근데 논술은 정확한 답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입학사정 가는 컨설팅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머님들이랑 싸우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면 답이 뚜렷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진짜 많이 드려야 되거든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응팔. 인정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대학을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요. 논술은요, 수시에서 가장 많이 인원을 선발하는 걸로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젠 가장 많아요. 예전에는 논술이었는데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수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건 논술이 이제 아닙니다.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부 전형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신과 상관없이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내신은 그냥 논술에 있어서 내신은 그냥 코딱지입니다. 아무 필요도 없어요. 정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사고, 그러니까 특목고 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목고 아이들, 6, 7등급 아이들 뽑고 싶거든요. 대학교는. 좋은 학. 그러다 보니까 반영 비율을 높이면 걔네들이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저 산에서 되게 공기 맑게 공부하던 애가 유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신과는 상관없이 준비가 가능한데 연대 겁니다, 어머님들. 우리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연대 건데 연대는 1등급과 2등급이 0.2점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체 점수에서 0.2점 빼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만일 6등급이 왔어요. 1등급과 1점 차이 나요. 그러니까 내신은 거의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논술은 특히 더욱 심합니다. 그러니까 논술만 잘 보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내신이 3, 4등급이고 5, 6등급이잖아요. 논술을 왜 빨리 시킬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놈의 내신에 목매어갖고. 왜 우리 아이가 5등급인데 열심히 시키면 1등급 될까요? 만약 그런 케이스 오시면 컨설팅 공짜로 해드릴게요. 컨쇼의 이름을 걸고. 저희 컨설팅 하여튼 정말 그냥 해드릴 자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아이는 저는 만나보고 싶거든요. 아직 그런 아이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5등급이 1등급 된다는 게 말이 쉽지가 않아요. 1등급 아이들 내구조는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자기 자리를 뺏기는 아이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3등급이라면 저 같으면 미친 듯이 쫙서 1등급 만들 바에 논술 시키겠어요, 빨리. 왜? 대학교 갈 길은 그게 하나가 아닌데. 너 지금 되게 후회하고 있지? 엄마랑 같이 올 거. 정말. 나중에 이거 방송으로 다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신이 부족한다라면 내신을 지키는 공부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대신 6등급은 안 됩니다. 5, 6등급 아이들은 어떻게든 끌어올리셔야 돼요. 3, 4등급까지는. 그래야지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2등급이라면 저 같으면 그냥 잘 지키게 할 것 같아요. 떨거지나 그러니까 다른 거 준비시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잘 못하시는 게 뭐냐면 내신도 하라 그러지, 걷다가 수능 공부도 하라 그러지, 논술도 하라 그러지, 갑자기 어디서 뭘 듣고 오셨는지 봉사 끌고 나가시지. 그러니까 애가 더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보셨습니까? 어머님들이 애들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은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머님, 대학 가는 방법은 하나만 잘하시면 돼요. 왜 다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걸 다 시키니까 애들이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를 싫어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과연 이 내신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진짜 논술을 잘한다라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내신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챙기셔야죠. 대신 안 되는 거를 너무 되게끔 하려고 몰고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는 시점이 되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고3 올라가는 아이들. 고3 올라가는데 우리 아이가 4등급이야? 고3 올라가면 왜 열심히 하면 2등급 될 것 같습니까? 그때는 애들 다 공부 더 열심히 하는데. 그때는 빨리 방법을 찾으셔야죠. 입학사정관을 진짜로 만일 준비해왔다라면 더 철저히 준비를 마무리를 하고 논술을 하시던지.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내신이 좋으면 더 많은 무기가 생기는 거죠. 대학을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내신이 나쁘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논술에 대한 부분. 대신 수리논술은 수리논술 선생님이 하실 건데 우리 아이가 국어를 더럽게 못하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건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진짜 암울해져요. 아이랑 정말 그거는 제일 어려운 컨설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7등급인데 모의고사를 보면 6을 찍어와요. 그런데 국어를 못해요. 그런데 애가 수학은 나왔어요. 갑자기 어머님들도 답답해지시죠. 왜 웃으시는지 압니다. 이 웃음은 재밌어서가 아니고 어이가 없거든요. 자, 보시면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는 경쟁률을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허수 경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거 좀 이따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님들, 논술은 수능 전과 후를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수능 전에 보는 학교와 후에 보는 학교가 있는데 그거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자, 수시 논술의 전형입니다. 이거 저 인문 논술만 해드릴게요. 인문 논술은 솔직히 비문학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논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딱 국어 시험지를 피세요. 문학이 뒤에 있고 비문학이 앞에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비문학 몇 개 맞아왔는지 보시면 됩니다. 애가 딱 폈는데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걸로 가시는 겁니다. 되게 힘들어지는데 만일 우리 아이가 비문학을 좀 한다? 그러면 등급이 좀 낮더라도 논술 도전할 만한 겁니다. 그리고 인문 논술을 이제 논술을 준비하는 우리 문과 아이들이 선택해야 될 사탐 과목이 있습니다. 지리 하시면 안 돼요. 뭘 하셔야 되냐면 사회문화와 생활윤리와 경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회문화와 생활윤리와 경제 이게 논술에서 가장 지문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시립대나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표풀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표를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사탐 과목이 바로 사회문화예요. 사회문화는 공부하는 아이들은 표를 보는 방법을 압니다. 왜 그러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회문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아이들이 만일 논술을 준비한다면 사회문화와 생활윤리와 경제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리는 안 나와요. 세계사도 잘 안 나옵니다. 한국사도 그렇고요. 그런데 생활윤리는 생활 안에 있는 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문 낼 게 좀 많습니다. 사회문화도 마찬가지고. 사회문화는 사회 전체적인 거시적 미시의 관점 이런 거 낼 거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표도 마찬가지고. 저출산 표 내고 그거 분석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거 사회문화거든요, 결국. 그리고 경제지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탐을 경제 선택하라는 건 아닙니다. 경제 선택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경제는 하나 틀리시면 3등급이에요, 어머님. 그러니까 선택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없는 겁니다. 그냥 한번 잘 보시라고 준 겁니다. 그리고 논술은 어떤 학생이냐면 내신이 좀 부족한데 아이가 논술에 좀 자신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논술의 준비가 어린 시절부터 돼 있는 아이라는데 이 어린 시절이 꼬맹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한 1학년 아니면 2학년 올라가는 시점 정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 우리 아이가 한 4, 5등급 된다? 그러면 저 같으면 되게 빨리 논술을 테스트를 해볼 것 같아요.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통 고등학교 1학년인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끝나는 시점에 2학년 올라가잖아요. 보통 언제 하냐면 고3 때 합니다. 아이들 다 논술. 6월 끝나면 하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거 잘 생각. 고2 겨울이요? 그 정도부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빨리 테스트를 봐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논술적 성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거 논술 강사들 다 압니다. 그리고 논술은 제3자에게 맡겨보셔야 됩니다. 논술 강사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논술 강사도 마찬가지고 장사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돈을 버는 이익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논술 강사들은. 그러니까 너무 100% 신뢰하시면 안 되고요. 제3자한테 그 시험지를 맡겨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3자는 객관적인 걸로 알려주거든요. 된다 안 된다를. 야, 얘 뭐야. 야, 얘 1년이나 배우네요. 어머, 미쳤어. 끝났어, 얘. 라고 말해줍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능 시험은 기본입니다, 어머님. 최저 없는데 넣으면 되잖아요. 최저 없는 데다 함부로 지르시면 안 됩니다.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수능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논술 준비하면 수능을 버린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수능을 못하면 그냥 못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은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어느 입시 설명회를 가도 저같이 말합니다. 수능을 버리면 안 된다고. 아무리 수시가 높더라도 수능은 가져가셔야 된다고. 그게 최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저를 어차피 맞추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수능 공부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는 비문학 부분과 사탐 부분이 아이가 성실하게 이루어진다라면 논술하는데 진짜 많이 유리해지세요. 특히 사탐은 아까 말씀드린 사회문화나 생활윤리 같은 거 잘 챙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논술의 경쟁률에 대한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논술의 경쟁률은 다 허수입니다. 중앙대학교가 이번에 뭐 100대 1 찍었습니다, 걔네들이. 그리고 웬만하면 30몇 대 1, 50몇 대 1 그냥 기본적으로 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인하대학교 35대 1이 실질 반영률을 다 빼고 계산했더니 6대 1 정도 나왔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 보여드릴게요. 자, 논술 보는 아이들 데이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는 잘하는 애들, 보편적 애들, 그냥 는 애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6월 모평이 끝났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수시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놨거든요. 그렇다고 적성 보기에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게 4등급이에요. 3, 4등급 애들이 논술 준비 안 됐는데 누는 케이스가 이 밑으로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베이스 깔린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에 가장 많이 몰립니다. 몰리는데 이게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가운데가 반으로 잘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밑으로는 그냥 누운 거예요. 결국은 요 위가 실질 경쟁률이 돼요. 보세요. 또 줄여드릴게요. 얘네 없는 겁니다. 다른 학교로 갈 거예요. 쟤네들은 다른 학교로 갈 거예요. 저 데이터 연대 뺄게요. 연대는 안 갑니다. 아, 가네요. 서울대. 가는 애들이에요. 연대는 그런데 못 갑니다. 그거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왜 못 가는지. 연대는 꼭대기 애들이 못 갑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안에 있는 아이들 중에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최저 못 맞춘 애들이에요. 그래서 수능 후에 시험 보러 가면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왜? 어차피 안 와도 되거든요. 걔네 싹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6대 1, 좀 심하면 12대 1 그 정도 되는 거예요. 15대 1. 그러니까 다 허수예요. 열심히 시키시면 됩니다. 경쟁률 무시하세요 그냥. 우리 아이 잘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요만큼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최저 또 빠진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요만큼인 거예요. 얘네들끼리 경쟁하는 겁니다. 최저 다 빠져야 되거든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최저 없는 학교를 그렇게 좋아해요. 최저 없는 학교들 중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학교가 건국대예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인데 서울시립대는 학교장 추천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시립대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어머님들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 아가야. 연대 논술이 어려울까? 연대 논술 어려울까? 다시 물어볼게. 연대 논술이 어려울 것 같니? 서울시립대 논술이 어려울 것 같니? 그지? 넌 학생이야. 연대가 아닙니다. 서울시립대가 제가 생각했을 때 논술 시험지 제일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못 풀겠어요. 경제지표가 나오는데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학교 레벨이 높다고 논술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머니. 인하대학교 논술 시험지 되게 어려운 논술 시험지예요. 서울여대 시험지가 되게 어렵습니다. 표가 겁나 많이 나와갖고. 동국대께 생각보다 쉽습니다. 연대께 안 어려워요. 어머니. 문제가 좋은 거지. 그래서 논술하는 아이들은 연대를 안 넣더라도 연대 논술 시험지 한 번씩 다 풀려봅니다. 논술 강사들이. 워낙 좋은 패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생각도 버리셔야 돼요. 학교 레벨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논술 최저가 없잖아요. 가장 많이 선호하는 학교는 건대와 서울시립대, 당국대학교입니다. 특히 단대는 거의 뭐 짱인데요. 경쟁률이. 논술 최저가 없잖아요. 그러면 논술 매니아가 누는 게 아니에요. 대신 논술을 그렇게 잘 쓰는 애들이 누는 게 아닙니다. 논술 잘 쓰는 애들은 절대 놓지 않아요. 특히 건대나 시립대 같은 경우는. 왜? 더 좋은 대학교 넣어야죠. 어디다가 공부 못하는 허수 경쟁률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경쟁률이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나 최저가 없거든. 그러면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합니다. 나는 논술은 겁나 잘 써. 아니거든.
막상 테스트 해보면 그런 애들이 진짜 많습니다. 특히 6월 끝나고 준비한 아이들이 다 최저 없는 학교에다 넣어요. 걔네들이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가져오거든요. 근데 걔네들 논술 준비 잘 안 돼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신 건대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못 넣게 합니다. 그 이유는 건대는 추가가 거의 안 일어나요. 최저가 없기 때문에. 목숨 건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최저 없는 학교에다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고. 6장 카드를. 또한 논술은 공부 못한다고 도피처를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들. 우리 아이 테스트 해보세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세요. 당연히 어머님 아이들 다 똑똑하고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안 낳으셨나 봐요. 저희 아버지는 저 바보라고 하고 다니셨거든요. 보통은 다 똑똑하고 우리 애가 최고라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담임한테 무릎 꿇고 진짜 감사했었어요. 저 대학 보냈을 때. 저희 과외 선생님들한테는 막 정말로 하루 다 데리고 놀러 가고 그러셨거든요. 저 빼고. 논술은 공부를 못한다고 도피처를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리고 수능 전 최저 없는 학교는 실질 반영률이 높습니다. 어머님. 허수보다 실질이 강해요. 수능 전은. 수능 전 학교 대신 수능 전에 오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또 아닙니다. 논술은 좀 하지만 공부를 잘하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진짜 있었던 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저 아닙니다. 어떤 강남에 있는 타 컨설턴트가 실수했던 건데 이런 겁니다. 어머님 아들이 연대에 합격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흐뭇하시죠. 그런데 수능을 너무 잘 볼 것 같아요. 거의 수능이 만점 수준이에요. 지금 봤더니. 그래서 컨설턴트가 어머님한테 그랬습니다. 연대 합격했는데 연대 합격 무시하시고 정시 봐서 서울대 가자고. 라고 해서 연대 취소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재수하고 있어요. 더 웃긴 건 연대 경영학과였어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님. 그래서 지금 아버님이 그 컨설턴트 회사를 상대로 소송 냈어요. 그럴만하죠. 무슨 말이냐면 수능 전에 보는 논술학교는 붙어버리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 넣을까요? 서울대, 연대, 고대 애들 절대 안 넣습니다. 나 논술 난다기, 그러니까 수능 잘 보는 애들 절대 안 넣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 오겠어요? 나 수능 잘 못 보는데 논술은 좀 써. 그러니까 추가가 잘 안 일어난다고 봐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6월, 9월 성적표 보시고 판단하세요. 우리 아이가 그냥 건대 가는데 건대에다 논술 지르시면 안 됩니다. 대학 레벨 더 높여서 지르셔야죠. 경희대나 중앙대나. 자, 이겁니다. 이번 년에 준비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논술. 그리고 이건 매년 보셔야 되는 건데요. 보십시오. 수능 전에 보는 학교입니다. 재미있는 학교 하나 찾아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이과다. 혹시 여기 자연계 학생 어머님들 계시죠? 요즘은 문과보다 자연계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4, 5등급이에요. 우리 아이는 4, 5등급이에요. 그런데 수능을 보면 2과목 정도는 웬만큼 볼 수 있는 아이예요. 한 2, 4 정도는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 대학 하나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10월 1일 날 건국대학교가 자연계랑 한양 에리카가 자연계를 만약 같이 본다라면 건대는 최저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건대 쪽으로 다 쏠려갑니다. 그래서 한양대 에리카가 생각보다 건대보다 좋은 자원이 오질 않습니다. 대신 얘는 최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선호학교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4, 5등급인데 최저만 좀 된다라면 한양대 에리카 지를만 하다라는 거죠. 왜? 좋은 아이들 건대 라인으로 다 나가줬을 테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똑한 아이들은 수능 전에다가 단 한 장도 넣지 않습니다. 붙으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건대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건대는 아시죠? 이번에 건물 하나 또 올릴 겁니다. 얘네는 매년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10월 2일 날 건국대학교가 인문계와 한양대 에리카가 같은 날짜를 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겠죠. 한양대 에리카 인문계는. 그런데 재밌는 게 10월 8일입니다. 10월 8일 날 연대가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연대는 안 빠진다고. 못 그만둡니다. 아까 그만두면 큰일 나요. 아까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경영과 붙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그 위에 있는 라인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연대는 추가가 거의 라인으로 타고 들어가고요. 이날 서울시립대 인문계가 시험을 보고요. 동국대는 인문계 자연계가 같이 봅니다. 말씀드렸어요. 인문계 자연계가 같이 봐요. 그런데 홍대가 자연계가 봅니다. 그리고 시립대는 없어요. 최저가. 그런데 시립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쟁률 어마어마합니다.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시립대 등록금 싼 거 아시죠? 우리 박원순 시장이 완전 낮춰줘갖고 100만 원대입니다. 갑자기 학교 라인을 바꾸고 싶으시죠? 자, 보시면 데모 한번 하십시오. 인천대학교 등록금 내려달라고. 자, 10월 9일 같은 경우는 카톨릭대학교와 서울시립대 자연계가 보고 홍익대 인문계가 봅니다. 그리고 10월 23일 날 경기대가 보는데 경기대는 정말 경쟁률 어마어마합니다. 쟤네들도.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 논술 다 모여요. 공부 좀 못하는데 최저도 없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다가 경기대학교 논술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러면 점수대 되게 높으실 것 같죠? 안 높습니다. 쟤네 평균 68에서 70 나와요. 그 점수 매겨보면 100점 만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애들 온다고. 그러니까 보통 4, 6등급 4부터 6 그 사이에 애들이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일 우리 아이가 아가 문과야 이과야? 아 이과야? 자 10월 8일 날 어디 놀래? 연대 빼자. 연대 빼고 시립도 놓고 싶겠지 그치? 근데 너 학교 추천을 못 받았어. 학교 추천해달라니까 선생님이 너 안 돼! 그래서 못 받았어. 둘 중에 하나 놓을 수 있어. 어디 놀래? 동국대 놓겠죠. 동국대랑 홍대랑 대학 레벨 차이 없습니다. 오늘. 아시죠?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숭실대, 동국대, 홍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건동, 홍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응팔 때 얘기입니다. 뭐 중경외시 이거 다 응팔 얘기예요. 어머님.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바나나로 다 묶어. 아직도 못 버리십니까? 버리셔야 된다니까요. 그 마인드를. 그러면 동국대와 홍익대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아이들 다 동대로 갑니다. 이거는 동대를 홍대보다 높다라고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뭐가 높아요. 그게 뭐냐면 동국대 자연계 아이와 홍대 자연계 아이가 두 개를 가지고 고민을 한다면 최저가 다릅니다. 최저가 똑같은데요. 둘둘 삽니다. 얘네. 둘둘 사인데 동대는 사탐을 하나 넣어줘요. 홍대는 두 개 넣어주고요. 그러면 최저가 동대가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동대 쪽으로 몰려요. 그런 바람에 홍대 자연계가 되게 좋아요. 뽑히는 거 보면. 걷다가 더 재밌는 거?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춰요. 그런 바람에. 두 개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탐 하나와 두 개는 어머님 하늘과 땅 차이요. 제가 탐구 강사라서 아는데 가르치는 것 자체의 양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동대 쪽으로 몰립니다. 그럼 홍대 자연계는 자연스럽게 동대보단 낫겠죠. 걷다가 이날 보세요. 다 있잖아요. 연대 있잖아요. 일단 걔네들 가겠죠. 안녕. 그 다음에 동대로 또 빠지고 그 다음에 오는 아이들이 홍대예요. 두 번째 또 하나가 이게 그래도 좀 작년이랑 좀 달라진 겁니다. 작년에는 건대가 이 얘네들과 날짜가 하루 차이로 막 붙었었어요. 근데 건대가 그래서 뺀 거예요. 앞으로. 나눠 갖기가 싫어갖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계 같은 경우는 홍대 자연계 노는 게 동대 자연계보다 유리하겠죠. 최저가 어렵잖아요. 최저 못 맞출 거면 논술을 저는 하지 말라 그럽니다. 최저 못 맞출 거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기셔야지 논술을 하는데 좀 유리하고요. 논술은 어머님들 문과 논술은 답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문과 논술은 쓰는 법칙과 대학교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그래서 염습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좀 등급이 딸린다? 괜찮습니다. 내신 나쁘면 대학 못 간다? 아니에요. 어머님. 대학 레벨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어요. 논술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1학년 때부터
스펙을 조금 잘 관리를 해주세요. 만약 저학년 어머님들이 계신다면 지금부터 우리 아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간대요. 안 늦었어요, 어머님. 지금부터 잘 만드시면 됩니다. 왜? 아까 발전 가능성 보셨죠? 발전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학교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 저희 컨쇼에서 준비한 그 대학교 입학사정관에 대한 어떻게 적용하고 자소서를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논술은 어떤 아이들이 유리하고 어떤 방식이고 또한 내신과 논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저희 컨쇼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가 해야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 아이가 개상위권이라면 논술 굳이 해야 될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예 스토리텔링 갖고 학업 잘 짜가지고 저 같으면 그거 준비시킬 것 같아요. 굳이 논술까지 시키면서 수능 대비를 망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수능 만점이 낫지 않을까요? 서울대 갈 수 있는데. 근데 논술은 정확한 답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입학사정관을 컨설팅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머님들이랑 싸우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면 답이 뚜렷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은 진짜 많이 드려야 되거든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응팔. 인정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대학을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요. 논술은요, 수시에서 가장 많이 인원을 선발하는 걸로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젠 가장 많아요. 예전에는 논술이었는데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수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건 논술이 이제 아닙니다. 많이 줄이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부 전형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신과 상관없이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내신은 그냥 논술에 있어서 내신은 그냥 코딱지입니다. 아무 필요도 없어요. 정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사고, 그러니까 특목고 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목고 아이들, 6, 7등급 아이들 뽑고 싶거든요. 대학교는. 좋은 학교. 그러다 보니까 반영 비율을 높이면 걔네들이 너무 많은 손해를 보고 저 산에서 되게 공기 맑게 공부하던 애가 유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신과는 상관없이 준비가 가능한데 연대 겁니다, 어머님들. 우리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연대 건데 연대는 1등급과 2등급이 0.2점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체 점수에서 0.2점 빼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만일 6등급이 왔어요. 1등급과 1점 차이 나요. 그러니까 내신은 거의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논술은 특히 더욱 심합니다. 그러니까 논술만 잘 보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내신이 3, 4등급이고 5, 6등급이잖아요. 논술을 왜 빨리 시킬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놈의 내신에 목매어 갖고. 왜 우리 아이가 5등급인데 열심히 시키면 1등급 될까요? 만약 그런 케이스 오시면 컨설팅 공짜로 해드릴게요. 컨쇼에 이름을 걸고. 저희 컨설팅 하여튼 정말 그냥 해드릴 자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아이는 저는 만나보고 싶거든요. 아직 그런 아이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5등급이 1등급 된다는 게 말이 쉽지가 않아요. 1등급 아이들 내구조는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자기 자리를 뺏기는 아이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3등급이라면 저 같으면 미친 듯이 쫙서 1등급 만들 바에 논술 시키겠어요. 빨리. 왜? 대학교 갈 길은 그게 하나가 아닌데. 너 지금 되게 후회하고 있지? 엄마랑 같이 올 거. 정말. 나중에 이거 방송으로 다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그 컨설턴트 회사를 상대로 소송 냈어요. 그럴만하죠. 무슨 말이냐면 수능 전에 보는 논술학교는 붙어버리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 넣을까요? 서울대, 연대, 고대 애들 절대 안 넣습니다. 나 논술 난다기, 그러니까 수능 잘 보는 애들 절대 안 넣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 오겠어요? 나 수능 잘 못 보는데 논술은 좀 써. 그러니까 추가가 잘 안 일어난다고 봐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6월, 9월 성적표 보시고 판단하세요. 우리 아이가 그냥 건대 가는데 건대에다 논술 지르시면 안 됩니다. 대학 레벨 더 높여서 지르셔야죠. 경희대나 중앙대나. 자, 이겁니다. 이번 년에 준비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논술. 그리고 이건 매년 보셔야 되는 건데요. 보십시오. 수능 전에 보는 학교입니다. 재미있는 학교 하나 찾아드릴게요. 우리 아이가 이과다. 혹시 여기 자연계 학생 어머님들 계시죠? 요즘은 문과보다 자연계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4, 5등급이에요. 우리 아이는 4, 5등급이에요. 그런데 수능을 보면
두 과목 정도는 웬만큼 볼 수 있는 아이예요. 한 4 정도는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 대학 하나 찾아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10월 1일 날 건국대학교가 자연계랑 한양 에리카가 자연계를 만약 같이 본다라면 건대는 최저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건대 쪽으로 다 쏠려갑니다. 그래서 한양대 에리카가 생각보다 건대보다 좋은 자원이 오질 않습니다. 대신 얘는 최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선호학교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4, 5등급인데 최저만 좀 된다라면 한양대 에리카 지를만 하다라는 거죠. 왜? 좋은 아이들 건대 라인으로 다 나가줬을 테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똑한 아이들은 수능 전에다가 단 한 장도 넣지 않습니다. 붙으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건대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건대는 아시죠? 이번에 건물 하나 또 올릴 겁니다. 얘네는 매년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10월 2일 날 건국대학교가 인문계와 한양대 에리카가 같은 날짜를 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겠죠. 한양대 에리카 인문계는. 그런데 재밌는 게 10월 8일입니다. 10월 8일 날 연대가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연대는 안 빠진다고. 못 그만둡니다. 아까 그만두면 큰일 나요. 아까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경영과 붙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그 위에 있는 라인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연대는 추가가 거의 라인으로 타고 들어가고요. 이날 서울시립대 인문계가 시험을 보고요. 동국대는 인문계 자연계가 같이 봅니다. 말씀드렸어요. 인문계 자연계가 같이 봐요. 그런데 홍대가 자연계가 봅니다. 그리고 시립대는 없어요. 최저가. 그런데 시립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쟁률 어마어마합니다.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시립대 등록금 싼 거 아시죠? 우리 박원순 시장이 완전 낮춰줘갖고 100만 원대입니다. 왜? 나 최저가 없거든. 그러면 자기가 자신을 컨트롤합니다. 아, 나는 논술은 겁나 잘 써. 아니거든. 막상 테스트 해보면 그런 애들이 진짜 많습니다. 특히 6월 끝나고 준비한 아이들이 다 최저 없는 학교에다 넣어요. 걔네들이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가져오거든요. 근데 걔네들 논술 준비 잘 안 돼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신 건대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못 넣게 합니다. 그 이유는 건대는 추가가 거의 안 일어나요. 최저가 없기 때문에. 목숨 건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최저 없는 학교에다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고. 6장 카드를. 또한 논술은 공부 못한다고 도피처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들. 우리 아이 테스트 해보세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세요. 당연히 어머님 아이들 다 똑똑하고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안 낳으셨나 봐요. 저희 아버지는 저 바보라고 하고 다니셨거든요. 보통은 다 똑똑하고 우리 애가 최고라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담임한테 무릎 꿇고 진짜 감사했었어요. 저 대학 보냈을 때. 저희 과외 선생님들한테는 막 정말로 하루 다 데리고 놀러 가고 그러셨거든요. 저 빼고. 논술은 공부를 못한다고 도피처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리고 수능 전 최저 없는 학교는 실질 반영률이 높습니다. 어머님. 허수보다 실질이 강해요. 수능 전은. 수능 전 학교 대신 수능 전에 오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또 아닙니다. 논술은 좀 하지만 공부를 잘하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진짜 있었던 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저 아닙니다. 어떤 강남에 있는 타 컨설턴트가 실수했던 건데 이런 겁니다. 어머님 아들이 연대에 합격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흐뭇하시죠. 그런데 수능을 너무 잘 볼 것 같아요. 거의 수능이 만점 수준이에요. 지금 봤더니. 그래서 컨설턴트가 어머님한테 그랬습니다. 연대 합격했는데 연대 합격 무시하시고 정시 봐서 서울대 가자고 라고 해서 연대 취소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재수하고 있어요. 더 웃긴 건 연대 경영학과였어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님. 그래서 지금 아버님이 그 컨설턴트 회사를 상대로 소송 냈어요. 그럴만하죠. 무슨 말이냐면 수능 전에 보는 논술학교는 붙어버리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 넣을까요? 서울대 연대 대신 6등급은 안 됩니다. 5, 6등급 아이들은 어떻게든 끌어올리셔야 돼요. 3, 4등급까지는. 그래야지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2등급이라면 저 같으면 그냥 잘 지키게 할 것 같아요. 떨거지나, 그러니까 다른 거 준비시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잘 못하시는 게 뭐냐면 내신도 하라 그러지, 걷다가 수능 공부도 하라 그러지, 논술도 하라 그러지, 갑자기 어디서 뭘 듣고 오셨는지 봉사 끌고 나가시지. 그러니까 애가 더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보셨습니까? 어머님들이 애들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은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머님 대학 가는 방법은 하나만 잘하시면 돼요. 왜 다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걸 다 시키니까 애들이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를 싫어하기 시작하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과연 이 내신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가 진짜 논술을 잘한다라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내신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챙기셔야죠. 대신 안 되는 거를 너무 되게끔 하려고 몰고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는 시점이 되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고3 올라가는 아이들. 고3 올라가는데 우리 아이가 4등급이야? 고3 올라가면 왜 열심히 하면 2등급 될 것 같습니까? 그때는 애들 다 공부 더 열심히 하는데. 그때는 빨리 방법을 찾으셔야죠. 입학사정관을 진짜로 만일 준비해왔다라면 더 철저히 준비를 마무리를 하고 논술을 하시던지.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내신이 좋으면 더 많은 무기가 생기는 거죠. 대학을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내신이 나쁘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논술에 대한 부분. 대신 수리논술은 수리논술 선생님이 하실 건데 우리 아이가 국어를 더럽게 못하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건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진짜 암울해져요. 아이랑 정말 그거는 제일 어려운 컨설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7등급인데 모의고사를 보면 6을 찍어와요. 그런데 국어를 못해요. 그런데 애가 수학은 나았어요. 갑자기 어머님들도 답답해지시죠. 왜 웃으시는지 압니다. 이 웃음은 재밌어서가 아니고 어이가 없거든요. 자, 보시면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는 경쟁률을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허수 경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거 좀 이따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님들, 논술은 수능 전과 후를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수능 전에 보는 학교와 후에 보는 학교가 있는데 그거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자, 수시 논술의 전형입니다. 이거 저 인문 논술만 해드릴게요. 인문은 베이스 깔린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에 가장 많이 몰립니다. 몰리는데 이게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가운데가 반으로 잘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밑으로는 그냥 눈 거예요. 결국은 요 위가 실질 경쟁률이 돼요. 보세요. 또 줄여드릴게요. 얘네 없는 겁니다. 다른 학교로 갈 거예요. 쟤네들은 다른 학교로 갈 거예요. 저 데이터 연대 뺄게요. 연대는 안 갑니다. 가네요. 서울대. 가는 애들이에요. 연대는 그런데 못 갑니다. 그거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왜 못 가는지. 연대는 꼭대기 애들이 못 갑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안에 있는 아이들 중에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최저 못 맞춘 애들이에요. 그래서 수능 후에 시험 보러 가면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요. 왜? 어차피 안 와도 되거든요. 걔네 싹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6대1, 좀 심하면 12대1 그 정도 되는 거예요. 15대1. 그러니까 다 허수예요. 열심히 시키시면 됩니다. 경쟁률 무시하세요 그냥. 우리 아이 잘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요만큼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최저 또 빠진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요만큼인 거예요. 얘네들끼리 경쟁하는 겁니다. 최저 다 빠져야 되거든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최저 없는 학교를 그렇게 좋아해요. 최저 없는 학교들 중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학교가 건국대예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인데 서울시립대는 학교장 추천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시립대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어머님들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 아가야. 연대 논술이 어려울까? 연대 논술 어려울까? 다시 물어볼게. 연대 논술이 어려울 것 같니? 서울시립대 논술이 어려울 것 같니?
그지. 아, 넌 학생이야. 연대가 아닙니다. 서울시립대가 제가 생각했을 때 논술 시험지 제일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못 풀겠어요. 경제지표가 나오는데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학교 레벨이 높다고 논술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인하대학교 논술 시험지 되게 어려운 논술 시험지예요. 서울여대 시험지가 되게 어렵습니다. 표가 겁나 많이 나와갖고. 동국대께 생각보다 쉽습니다. 연대께 안 어려워요. 어머니. 문제가 좋은 거지. 그래서 논술하는 아이들은 연대를 안 넣더라도 연대 논술 시험지 한 번씩 다 풀려봅니다. 논술 강사들이. 워낙 좋은 패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생각도 버리셔야 돼요. 학교 레벨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논술 최저가 없잖아요. 가장 많이 선호하는 학교는 건대와 서울시립대, 당국대학교입니다. 특히 단대는 거의 뭐 짱인데요. 경쟁률이. 논술 최저가 없잖아요. 그러면 논술 매니아가 누는 게 아니에요. 1등급 된다는 게 말이 쉽지가 않아요. 1등급 아이들 내구조는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자기 자리를 뺏기는 아이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3등급이라면 저 같으면 미친 듯이 쫙서 1등급 만들 바에 논술 시키겠어요. 빨리. 왜? 대학교 갈 길은 그게 하나가 아닌데. 너 지금 되게 후회하고 있지? 엄마랑 같이 올 거. 아, 정말. 나중에 이거 방송으로 다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내신이 부족한다라면 내신을 지키는 공부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대신 6등급은 안 됩니다. 5, 6등급 아이들은 어떻게든 끌어올리셔야 돼요. 3, 4등급까지는. 그래야지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2등급이라면 저 같으면 그냥 잘 지키게 할 것 같아요. 떨거지나, 그러니까 다른 거 준비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잘 못하시는 게 뭐냐면 내신도 하라 그러지, 걷다가 수능 공부도 하라 그러지, 논술도 하라 그러지, 갑자기 어디서 뭘 듣고 오셨는지 봉사 끌고 나가시지. 그러니까 애가 더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 안 들어보셨습니까? 어머님들이 애들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은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머님, 대학 가는 방법은 하나만 잘하시면 돼요. 왜 다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걸 다 시키니까 애들이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를 싫어하기 시작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과연 이 내신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진짜 논술을 잘한다라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내신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챙기셔야죠. 대신 안 되는 거를 너무 되게끔 하려고 몰고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는 시점이 되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고3 올라가는 아이들. 고3 올라가는데 우리 아이가 4등급이야? 고3 올라가면 왜 열심히 하면 2등급 될 것 같습니까? 그때는 애들 다 공부 더 열심히 하는데. 그때는 빨리 방법을 찾으셔야죠. 입학사정관을 진짜로 만일 준비해왔다라면 더 철저히 준비를 마무리를 하고 논술을 하시던지.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내신이 좋으면 더 많은 무기가 생기는 거죠. 대학을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내신이 나쁘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논술에 대한 부분. 대신 수리논술은 수리논술 선생님이 하실 건데 우리 아이가 국어를 더럽게 못하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건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진짜 암울해져요. 아이랑 정말 그거는 제일 어려운 컨설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7등급인데 모의고사를 보면 6을 찍어와요. 그런데 국어를 못해요. 그런데 애가 수학은 나왔어요. 갑자기 어머님들도 답답해지시죠. 왜 웃으시는지